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강서구 마곡을 투어하는 날인데, 마곡을 투어하기 전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고 가야만 한다. 체크리스트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막상 현장에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특히 물건 분석에서 1층에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현관문이 어디에 있는지 사진도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요. 다음번에는 사진으로 보는 지역 분석, 물건 분석 이런 부분도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체크리스트를 보시죠. 네, 설춘환 교수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과 체크리스트 오늘 좀 완벽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경매라든지 MPL 또 세관공매 부동산 투자 궁금하다면 저희 설춘환 캠퍼스 동영상 사이트를 많은 사랑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한 게 있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책 하나로 마스터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 체크리스트입니다. 아파트 체크리스트는 사전에 준비를 해가고 사전에 집에서 약 한 70% 이상 짜깁기를 해간다. 그래야 현장에 갔었을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가령 뭐 이런 거를 기재해 보는 건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파트 체크리스트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경매 번호 있죠? 경매 사건 번호, 주소, 임장일자, 등기부 등본 열람 이런 것도 사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이런 것들은 현장 가서 해도 될 것 같고요. 대항력 유무는 우리가 이제 통상 어때요? 등기부 등본하고 전입세 열람해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지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입찰일 사전에 기재할 수 있겠죠? 감정가 그래서 최저 입찰가 그래서 보증금은 얼마인데 라고 하는 점 사전에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마곡 7단지 엠벨리를 간다. 건축 연도 사전에 나와 있죠? 평수 그죠? 그 다음에 브랜드 총 세대수 뭐 1000세대 층수 뭐 15층에 뭐 7층 등등 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 연도는 한 10년 이내면 좋겠다. 전용 면적 5구나 8사 많은 사랑을 받는 거죠. 네, 1군 또는 뭐 2군 중에서도 괜찮다면 1000세대가 넘는다면 층수는 어떻습니까? 뭐 중간층 이상 선호도가 좀 좋다라고 하는 점이고 남향의 선호도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복도식보다는 계단식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사실 남향 또는 남동향, 남서향이라고 한다면 사실 기본적으로 채광은 거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 하나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층인 경우에는 채광에 대한 부분 1조 잘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만 세대수에 비해서 적정한지 여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테면 복도식 150세대인데 엘리베이터가 2대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피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 정리하고요. 경비실과 이제 CCTV 보안이 또 잘 돼 있는지 여부. 주차장이 중요하죠. 최근에 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세대당 1.5대. 그러나 이제 한 25년 더 된 것들은 0.5대 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차장과 엘베 연결 여부는 사실 뭐 최근 한 1, 20년 지어진 것은 문제가 없는데 좀 오래된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리비는 이제 관리사무소 가서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체납 관리비도 꼭 물어보는 습관을 갖는다. 유해 시설이 뭐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있다면 없다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있다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 대표적으로 뭐 이를테면 어때요?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 변전소 또는 뭐 장례식장 등등등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과 놀이터가 잘 돼 있는지 여부 또 중요하죠. 단지 내 상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단지 내 상가가 좀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중요할 것 같고요. 1층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만 너무 많다는 것은 약간 불편합니다. 조망권이 어떠냐 그죠? 네, 조망권. 그다음에 동간거리가 어떠냐. 동간거리가 좀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다라고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단지 관리 상태입니다. 놀이터가 어떠냐, 관리 상태, 또 쓰레기장, 재활용 처리장 어떤가라고 하는 점이고요. 우리 동에서 나갔을 때 쓰레기장이 보인다, 쓰레기 그 집합장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개별 동 상태도 한번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또 커뮤니티 시설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헬스장, 뭐 수영장 등등, 뭐 체육시설 등등. 그다음에 이제 거주민 구성.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평일날 오후 또 주말에 한 오후 두세 시간 정도 체크해 보면 여기는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사는구나. 이를테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리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외부 수리 여부, 벽면. 요거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 가지고 한 10년 넘어갔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돼 있다면 아무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아파트가 좀 이웃들도 좀 좋은 것 같고 깔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점유자 여부 중요하죠. 그래서 소유자가 점유하는지 임차인 또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경매라고 하면 사실 내부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 매매라고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경매도 직접 낙찰을 받는다면 배를 눌러서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갖는다. 구조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통상 이제 요즘에 방 3개, 화장실 2개 가장 좀 선호한다. 난방 방식 어떠냐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층간 소음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좀 물어봐야만 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야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혹시 그 호수에 대한 공사 내역 또는 어떤 민원 이런 것들도 한번 가급적이면 체크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내부 수리 여부 그죠? 뭐 최근에 한 5년 10년에 지어진 것들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다만 이제 오래된 것들은 그죠? 보일러, 화장실, 싱크대 또 이런 부분들 또 누수 흔적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전에 작성할 수 있는 걸 작성해 가고 현장 가서 나머지를 좀 작성한다라고 하는 점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인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한 10년, 20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사실 용도 지역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용도 지역은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30년이 넘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이종이다 또는 상업적이다. 그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 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종이라면 뭐 대충 얘기하자면 지금의 아파트가 한 10층이라면 한 13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상업지역이라면 지금의 10층이라면 한 20층까지도 올릴 수 있다. 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용적률이 팍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의 당연히 용적률 얼마냐, 앞으로 얼마만큼의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교통은 물론 버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사실 도로 이런 것들 하나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편의시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대형마트,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재래시장, 뭐 물론 이제 젊은 주부분들도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서관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네, 그다음에 대형 병원, 네, 또 편의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복지시설 관련해서는 그래서 수영장 뭐 가깝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도서관 중요하죠, 공원 중요하죠, 여러분, 놀이터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다. 학군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품고 있으면 좋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대학교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대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도시형상가주택, 오피스텔이 좀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유해시설, 그죠? 교도소. 제가 지난번 7호선 천왕역 교도소 약간 불편합니다. 하수처리시설, 묘지, 발전소, 쓰레기장, 차량기지 이런 것들은 조금 유해시설인 거니까 조금 선호도가 낮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전한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뭐 재해 관련 먼지, 소음 이런 거, 범람, 침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사도 그죠? 아무래도 평지가 좋다라고 하는 점. 당연히 이제 중개사무소 가서 우리는 뭘 확인합니까? 네, 호재 확인합니다. 호재. 그러나 호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악재를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갖는다라고 하는 점. 네, 이거 중요합니다. 호재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자, 시세는 먼저 여러분 온라인에서 확인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의 개수, 또 증가하냐, 감소하느냐 여부, KB 시세, 네, 그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과거 거입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경매를 한다면 동일번제 낙찰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길 바랍니다. 반드시 오프라인 가야 되겠죠. 중개업소는 여러분 한 군데만 가서는 안 된다, 그죠? 한 3군데 정도를 가야만 한다. 그래서 금매, 평균가, 매물의 개수, 전세가, 흐름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이죠. 명도 예상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까? 수리 비용, 그죠? 통상 이제 명도 예상 금액은 뭐 한 33평이라면 뭐 한 200만 원 어바웃. 수리 비용은 글쎄요. 한 뭐 본인이 산다면 한 1, 2천만 원. 그러나 그냥 세를 놓을 거라면 한 500만 원 이하. 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취득세 1에서 3%. 그러나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이런 데다가 이제 두 번째 산다라고 한다면 8%, 세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이제 12%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개 수수료하고 기타 추가 비용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경매로 살 거라면 나는 얼마에 낙찰 받겠다. 그리고 또 얼마에 팔겠다. 그래서 얼마 남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거래 활성화. 지금은 뭐 거래 활성화는 엄청난 거죠. 왜냐면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점 하나 체크하고요. 대출 가능 여부 체크해야 되겠죠. 대출 가능 여부는 낙찰을 받기 전에 사전에 주거래은행과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한도와 이자를 체크하는 겁니다. 대출 모집인한테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금액 얼마, 이자율, 뭐 이자 금액,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고 여러분이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뭘 좀 정리할 건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음에는 사진으로 보는 또 지도로 보는 지역 분석, 물건 분석을 한번 해드릴 건데 오늘 두 가지만 하나 간단히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파트 1층입니다. 1층 그죠? 1층인데 어때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이런 오른쪽은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좀 확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이쪽보다는 차라리 이쪽을 좀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약간 호불호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죠? 여기는 이제 왔다 갔다 프라이버시가 약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을 열고 닫기도 상당히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좀 가는 것이 저는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엘베잖아요. 네, 여기 아파트가 하나 있고 이제 이쪽에 맞은편에 하나 있는데 반드시 이럴 때는 맞은편에 가야 되겠다. 왜? 엘베를 문을 열고 타면 바로 열어서 그죠?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열고 문을 열면 다 보입니다, 그죠? 또 어떻습니까? 엘베가 내릴 때 사람이 나온다면 또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피하는 것이 어떠냐. 차라리 이쪽보다는 이쪽 맞은편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느껴야만 하는데 지난번에 좀 젊은 친구들하고 갔더니 오히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쪽보다는 맞은편이 그죠? 훨씬 더 편안하고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간단히 아파트 체크리스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자주 많이 가본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한 6개월, 1년 정도 해보면 본인 스스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나중에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또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많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중요한 것은 다운만 받지 마시고 그것을 읽어보시고 나만의 색깔로 바꾸는 것. 나는 이런 거 별로고 나는 이런 게 중요하더라. 그러면 빼고 넣고 그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환 캠퍼스. 어디라고요? 설춘환 캠퍼스 최고.